안녕하세요. 더 새롭고, 더 빠르고, 더 정밀한 기술. 우리는 보통 이런 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가장 진보한 기술이 언제나 가장 유용한 기술일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화려한 미래 기술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볼까요? 네, 바로 이런 거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도시 전체를 8K 초고화질로 그냥 완벽하게 복제하는 거예요. 현실이랑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 바로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그런 자동차요.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최고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꿈에서 잠시만 깨어나서요. 이 데이터를 실제로 써야 하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한 현장 기술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버는 너무 무겁고 데이터는 너무 커서 돌아가지도 않는데 정작 현장 공무원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조차 모르는 고정밀 데이터. 와,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도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한마디에 현장의 그 답답함, 그 좌절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요. 이 첨단 기술 최고라는 생각이 딱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 데이터는 돈 되는 대도시에만 집중되니까 지방은 소외되죠. 둘째, 비싼 소프트웨어 값에 유지비까지 세금이 줄줄 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복잡하니까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도 안 쓰는 그냥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대안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적정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게 좋은 기술이 대체 뭘까 하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개념이에요. 적정 기술, 말이 조금 어렵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그냥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쓰는 사람과 환경에 딱 맞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 너무 비싸고 어려운 기술과 그냥 옛날 기술, 그 사이에서 가장 사람 중심의 효율을 찾아내는 거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목표가 더 이상 정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바로 활용도,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어떤 기술이 진짜 적정하다, 쓸모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딱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싸고 쉬워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쓰는 사람이 직접 고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동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기술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첨단 기술이 막 완전 무인화 시스템, 이런 거대한 꿈을 꿀 때 적정 기술은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낡은 하수관부터 고치자, 재난에 대비하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봅니다. 쓰는 도구도 달라요. 수억 원짜리 장비 대신 그냥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쓰고요.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장 담당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위한 지도가 아니라 우리 동네 하수관, 우리 동네 가로등을 위한 지도를 만드는 셈이에요. 방향이 정말 다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해?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적정 기술이라는 접근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멋지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아주 평범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엄청 비싼 특수 촬영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으로 동네를 쓱 한번 찍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인공지능이 그 영상 속에서 깨진 보도블럭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문제들을 알아서 딱딱 찾아내줍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비용은 확 줄어드는데 문제 해결 속도는 오히려 훨씬 빨라지는 거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의 빈틈을 메우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위험해요. 이 골목은 밤에 너무 어두워요. 같은 살아있는 정보를 직접 지도에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진짜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살아 숨쉬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 어디가 침수에 취약할까? 이걸 담당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비싼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 진짜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얻게 될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선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현장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만지니까 정보는 항상 살아있는 최신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예산이 똑똑해집니다. 비싼 소프트웨어 살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낡은 시설을 고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변해요. 기술이 더 이상 소수 전문가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 모두의 평범하고 유용한 업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완벽하게 상상된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여도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